대한민국에 있어 바다는 바로 생명줄이다. 대한민국에게 바다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우리로서는 특히 땅은 좁고 분단이 되어 있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돌파구는 바다에 있다. 바다를 버리는 자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에 있어 바다는 생명줄이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을 푸는 그런 해법에 우리나라가 앞장선다 그러면은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가지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게 바다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저는 김대호인데요.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경제평론가로서 뜨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현 교수입니다. 해양 쪽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란 아직도 지금 전쟁 후폭풍이 안 끝났는데 전쟁이 바다에서 일어났고 또 바다를 막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도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마비가 됐습니다. 국제 유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품 수출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단절이 되어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바다가 훨씬 더 중요해졌구나. 최근에 그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는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을 해양이 흡수했기 때문에 이 해양을 모르고는 기후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해양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1994년이면) 미국서 제가 특파원을 할 때 유엔에서 있었던 결의사항 잊지를 못합니다. 유엔에서 국제해양법, 해양조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바다를 이대로 버려놔서는 질서도 없고 환경도 파괴하고, 그리고 점점 바다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미 그때는 선진국이 중요 바다 노선은 자기들이 다 먹고, 그렇다면 바다에서 충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제 차원에서 룰을 만들어야 된다. 국제해양법을 이제 만든 계기로 우리도 바다에 국가 경제 전략, 국가의 생존 전략을 바다에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정치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나라를 그럼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이제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5월 31일이 되니까 바다의 날로 이렇게 해서 기념하자, 이렇게 한 게 아마 그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1996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영도에 위치한 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번에 바다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글로벌 물류의 네트워크를 국익으로 잘 승화시키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으로 삼았다는 데에서도 아마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이제 항로를 인류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시대에 북극 해빙은 지금 빠른 속도로 녹고 있고, 그래서 북극해를 통과하는 특히 북동 항로, 북극 항로가 점점 더 그 활용 가치가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우리가 동남권에 해양 거점 항구를 만들고, 거점 항구를 중심으로 이 물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글로벌 어떤 물류 개척의 앞장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날 순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겠다. 그게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 되기 전에도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미래를 제대로 꿰뚫고 있구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가려면 부산에서 22,000km예요. 그런데 북극해로 넘어가면 약 한 40%가 줄어. 왜 해양법을 만들었냐,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주인이 없다 보니까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였어요. 그게 인류의 바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극의 남극의 주인들이 대부분 선진국으로 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북극해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안 가더라도 누군가가 먼저 가서 거기 선점해 놓으면 그때
그때 뒤늦게 가면 우리는 다 통행료 내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물류 비용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미래, 우리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미래 생존력의 핵심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북극 항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는 상당히 깊은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그 해양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그동안 중요한 그런 자연이었고, 기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 생물종의 최대 서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전환,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대담하게 추진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수산 자원도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 방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지금 어촌이라든가 이런 소멸 위기에 있는 이런 곳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방향, 전반적으로 우리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과학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바다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선이 끊어졌다. 이것은 인류가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다의 친화적인 자, 바다의 중요성을 먼저 알고 나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인류 역사를 회고해 보면요. 바다로 먼저 나아가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해양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의 생존도 물론 인근 국가 잘해야 되고 남북 대화 잘해야 됩니다만은 바다에 우리의 단순한 생명 줄임을 넘어서서 우리의 번영의 길도 우리의 미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다는 예를 들어서 대한해양공화국이라든지 그런 정도로까지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지금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 한 10년, 20년 후 일인데 뭐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